대자백과의 우원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육아의 우원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육아의 우원을 살펴보려면 공자님의 정치 사상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네요. 공자님의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과 예였죠. 인이란 것은 사람다움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덕목이라고 하였죠. 그리고 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완성된 인간을 만드는 중요한 형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극기복예라고 하여서 자기 자신을 이기고 예를 따르는 삶이 곧 인이다 라고 말하였죠. 공자님은 도덕과 예의에 의해서 백성을 교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도덕의 수양을 기반으로 완성된 인간상을 군자라고 하였습니다. 육아의 우원은 논어보다는 맹자에 좀 더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맹자는 전국 시기 사상가인 맹자의 언행을 기록한 책이죠. 맹자는 공자로부터 이어내려온 유학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날카로운 언변으로 유학의 사상을 좀 더 전파하고 확대했습니다. 맹자 사상의 핵심은 인정, 왕도정치와 성선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성선설,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맹자는 이것을 비유로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50보소 100보는 양해왕이 인정을 베풀지 않는 것을 풍자한 이야기고, 유자입정은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불인지심은 소가 제물로 희생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해치지 못하겠다는 마음을 비유로 보여준 것이죠. 강독자료에서 좀 더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맹자의 우원 중에서 50보 소 100보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50보 소 100보는 잘 알다시피 50보 100보로 알려져 있는 우원입니다. 전쟁에서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을 비웃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50보나 100보나 마찬가지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맹자에서는 이 이야기가 양해왕과 맹자가 왕도 정치를 논할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양해왕이 자신이 백성을 다스릴 때 마음을 다하는데 이웃나라 정치를 보니 자신보다 잘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도 왠지 자신의 백성들이 늘어나지 않고 이웃나라 백성이 적어지지도 않으니 어떻게 된 것일까라고 맹자에게 질문을 한 것이죠. 양해왕은 나름 정치를 잘한다고 자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맹자가 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말합니다. 왕께서 이 이치를 아신다면 다른 나라들보다 백성이 많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즉 왕도 정치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노력해봤자 결국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도가의 우원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도가의 중심 사상인 도는 불가지, 불가언의 실체라고 이야기하죠.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개념적 인식이나 가치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도가에서는 우원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이 도를 설명하는 것은 일반적인 언어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자에서는 우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되죠. 장자는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을 증명하기 위해서 호전몽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호전몽은 잘 알다시피 장자가 꿈을 꾸는데 나비가 된 꿈을 꿨다는 것이죠. 장자가 깨어난 후에 내가 나비 꿈을 꾼 것인지 나비가 내 꿈을 꾼 것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존재가 절대적이 아님을 비추는 상대주의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버리고 자연의 법칙, 도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양생의 원리임을 설파했지요. 도가에선 이와 같이 태초의 혼돈인 도로부터 세계가 나타났다는 우주 생성론을 주장하고 기가 집산함으로 인해서 기가 모이거나 흩어짐으로 인해서 만물이 발생하고 사라진다는 자연론이 전개됩니다. 도가의 우원 중에서는 장자가 가장 많은 우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중심 사상은 자연의 도에 순응하는 것과 상대주의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볼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정치 철학에서는 일부러 하는 것이 없는 스스로 그러하게 놔두는 정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리 다리가 짧다고 해서 그것을 늘려주려 하면 오리는 분명 두려워한다. 학의 목이 길다고 해서 목을 늘려주려 하면 학은 슬퍼할 것이다. 긴 것을 억지로 짧게 해서도 안 되고 짧은 것을 억지로 길게 해서도 안 된다고 말한 것이죠. 원래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느리거나 줄이는 것은 오히려 인위적으로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강독자료에서 포정해오는 소 백정이 소를 잡을 때 소의 힘줄, 소의 연골, 관절 등을 이미 파악하여서 아주 힘들이지 않고 쉽게 소를 해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무의지치는 하는 것 없이 다스려지는 것, 무용지용은 소용이 없는데 쓰임이 있는 것. 두 가지 다 모순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로 정합하여서 발전하는 길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와각지쟁은 달팽이 뿔 위에 두 나라를 통해서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강독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자의 우원에서 와각지쟁이라는 우원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와는 달팽이와, 각은 뿔각, 달팽이 뿔 위의 싸움이란 뜻이군요. 달팽이 왼쪽 뿔에는 족시국이 있었고 오른쪽 뿔에는 만시국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는 서로 땅을 빼앗기 위해 전쟁을 일삼았고 그 바람에 수만 명의 사망자가 나타났죠. 또 도망가는 상대를 15일 동안이나 추격했다가 회군하곤 했습니다. 장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마이크로미터의 세계를 이미 본 것 같습니다. 달팽이 뿔같이 작은 공간 안에 서로 다투는 두 나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안목, 우리가 보는 인식이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도 먼 우주에서 본다면 얼마나 작은 공간일까요? 이번에는 법가의 우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가의 중심 사상은 법치주의죠. 법치주의란 법률에 의거해서 강력한 행정력과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그에 의거하여서 강한 중앙 집권 정치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한비자는 특히 법, 술, 세를 결합한 권력의 구사가 군주의 주요한 역할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이란 백성들이 따라야 할 조령이고 술이란 관리에게 관직에 따른 직책을 맡기고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관리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세란 지위의 높고 낮음에 따른 영향력을 가리킵니다. 한비자는 군주가 관리들을 잘 다스려야 하고 관리들이 백성들을 잘 다스림으로 해서 올바른 정치, 강한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비자가 쓴 책 한비자는 중국의 제왕학의 효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비자의 우원을 살펴보도록 하죠. 한비자는 춘추 전국 시기에 우원을 집대성했다고 할 만큼 그 안에 다양한 풍부한 우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중심사상인 법치사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예를 들어놓은 것이죠. 강독자료에서 살펴보았던 편작견 채환공은 의사인 편작이 채환공의 병을 미리 알아보았다는 고사로부터 사전에 예비함으로써 모든 일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주대토는 토끼를 잡은 나무등걸에서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을 풍자함으로써 변화된 객관적인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는 원칙주의를 풍자하고 있죠. 화씨지벽은 화씨가 발견한 옥돌을 끝까지 옥돌이라고 주장하는 고지식한 모습을 통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는 법술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강독자료에서 그 외의 자료도 더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강독자료에서 화씨지벽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초나라 사람 변화는 초나라 산에서 옥의 원석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왕에게 바치죠. 여왕은 옥 감정가가 하는 말을 듣고는 변화의 왼쪽 발꿈치를 잘라버립니다. 여왕이 죽고 무왕이 즉위하자 변화는 다시 원석을 가지고 무왕에게 바쳤습니다. 무왕은 옥 감정가가 돌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다시 화씨의 오른쪽 발꿈치를 베었지요. 문왕이 즉위한 후에 변화는 왼쪽 발꿈치, 오른쪽 발꿈치가 모두 베어져서 걸어갈 수가 없자 초산 아래에서 통곡을 계속했습니다. 사흘 밤낮이 지나 눈물이 마르고 피가 나올 지경이었죠. 문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시켜서 묻습니다. 그대는 무엇이 그리 억울하여서 슬피 우는가? 변화가 대답했지요. 저는 발이 베인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을 돌이라고 하고 고든 선비를 속였다고 하니 그것이 제가 억울하고 슬픈 것입니다. 왕이 옥 감정가를 시켜서 원석을 손질하게 하니 그로부터 아름다운 옥이 나왔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옥을 화씨벽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전국 시기에 대단한 보물로 유명해졌습니다. 조나라의 인상여가 진나라에 가지고 갔던 돌이 바로 이 화씨지벽이었죠. 이야기로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는 법술가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